지난 주말에 중앙일보 칼럼이 부동산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허사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1순위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대요. 전세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금 2년 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1주 만에 306주 만에 최대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아파트값 올라간 거 욕할 것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이 아파트값 상승은 공급 불안에 대한 이 협박을 정권과 언론이 해온 결과예요. 중앙일보가 이렇게 낱말하다 하지만 자기들도 공범이라는 걸 그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금리를 내리기 전에 금융기관들이 뭔가 압박이 있었는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대 후반으로 선제적으로 인하했어요. 자, 그러면서 전세 사기도 방치하고 전세 사기 당한 돈을 올해 5조도 더 넘게 정부가 물어준다 해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면서 그냥 물어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정부 보정으로 가는 과감한 수술을 해야 될 건데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가던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를 가겠다고 여기에 신생아니 신혼이니 특례 보금자리론이 또 집사라고 부추겼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집값을 올려놓고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 김상조 정책실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과거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에 실패하면 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부동산 시장 관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들은 부동산에 실패해서 정권을 교체당했습니다. 자, 윤 정권의 부동산 책임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2주 전에 부동산 시장은 약간의 지역적 쏠림이 있지만은 추세적 상승 전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욕을 먹었죠. 정부가 뒤늦게서 부동산의 이 급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했지만은 말한 것은 결국 공급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미루는 그게 다였어요. 이 상황에서 종부세 힘이 빠져 있지만 그걸 갖다가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없앴다가 욕을 꼽으로 먹을까봐 그런 거예요. 최상목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특단의 조치라는 게 공급 확대밖에 없어요. 자, 저것들 다 물러가고 2029년이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부동산 PF 잡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부동산 실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건설사가 상반기에 240곳이 폐업했다는 거예요.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데 건설사가 폐업을 하고 있고 대형 건설사도 전망이 나빠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하반기도 우중충, 대형 건설사 신용등급 줄 하향, 업황 침체 지소, 미분양, PF 우발 채무 등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설업 한파가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신용평가라는 기관은 올해 지방 분양 물량이 확대되면 건설사 미분양 리스크가 이제 현실적으로 터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한신평에 따르면 건설사 합산 PF가 30조 정도 돼요, 올해.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미착공 사업이 60%고 착공 PF도 분량이 저조해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건설업 업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주가 급감하고 문을 닫는 건설사가 크게 늘어서 지금 총 240개 건설사가 올해 폐업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종합건설사만. 전문 건설사는 1088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 살려준다고 부동산 PF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아파트값 올려도 이게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건설 경기 침체 불황 지속으로 악화되는 부분을
일부 지역에 집값 올려봤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 숨겨진 부실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새마을 금고에 2천억 PF 부실이 터지나 하고 아침에 기사가 났습니다. 부산에 옛날에 한진중공업 부지를 개발해서 영도지요. 그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대포지요. 그래서 그 다대포 지역에다가 한진중공업 땅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겠다. 또 뭐 해양 관광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대 마린시티라는 거예요. 시행사 브릿지론이 이자 연체로 경공매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새마을 금고 중앙과 전국 90개 금고는 이 사업장에 2천억을 대출했고 이 사업장이 부실하게 되면 경공매 해도 1,000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 다대 마린시티 사업장 부동산 PF 대주단은 최근에 시행사에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를 통보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땅값으로 빌려간 돈 이자를 1년 가까이 연체를 했고 시행사가 받은 브릿지론이 여러 금융사 합쳐서 3,700억인데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와 전국 90개 금고 공동으로 2천억을 대출해줬고 기타 하나증권, 교보증권, BNK 투자증권이 1,800억을 대출했는데 이제 이 시행사 원리금 상환 자체가 계속 지연되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본 PF 전환이 아무도 금융기관들이 빌려주지 않으니까 브릿지론을 이제 만기 연장하는 것을 불허하고 땅을 매각해서 투자금 회수를 하겠다 그러고 자 정부가 자꾸 이제 이걸 갖다가 봐주라고 하니까 돈을 더 빌려줬지요. 그러다가 이제 빌린 돈도 이자를 못 내고 빌린 돈으로 이제 이자 내는 것도 한계가 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다대 마린시티를 경공매 대상으로 헐값에 처분한다는 거예요. 자, 이 헐값에 처분하게 되면 새마을금고는 1,000억쯤 날리게 되고 그래서 1,500억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공매를 해도 사업자가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지에는 지상 최고 48층짜리 아파트 11개 동 3,095가구의 아파트 등을 짓는다는 거예요. 미니 신도시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 시행사가 이걸 갖다가 끌어들였다가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해서 아파트 지어서 팔겠다고 말만 하면 줄 서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거 봉이 김순달식으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자들이 달라붙었다가 이제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정부가 아파트값 올려주고 이래봤자 건설사 망하는 거는 바뀌지 않고 건설사 회생도 안 되고 부동산 PF 수습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겁니까?